자, 스터디 그룹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 하실 거니까 이제 이미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간단히 달라진 건 없으니까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볼까요? 자, 1학년. 아, 진짜 훌륭하다.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짜 훌륭하시다. 자, 우리 아시겠지만 1스터디, 3스터디, 익스트림이 있어요. 1학년들은 1스터디하고 익스트림밖에 할 수가 없지만 2학기 때부터 3스터디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학년들은 1, 3 익스터디로 신청을 이미 하셨을 테고 신청 안 하고 그냥 뭐 OT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FT 기간 때까지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학기 끝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총 12주 동안 10주 모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1스터디 일주일에 1시간씩 10주, 3스터디 일주일에 3시간씩 10주에서 30시간, 익스트림은 일주일에 5시간 예약하시고 10주에서 50주 하시면 되는데 더 하면 안 돼요? 물론 더 해도 되죠. 하지만 룸이 있을 때는 가능하시지만 하나 이상, 뭐 1스터디인데 하나 이상 예약을 하신다거나 3스터디인데 3개 이상 예약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예약 자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공부를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우리 스터디를 한 학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실 텐데, 시작하시면 어떻게? 우리 예비대학 했을 때 1학년들도 했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입구에 딱 서서 기다려, 그치? 기다리시고 학생증을 쭉 모아. 그럼 센터에다 제출하시면 우리가 이제 센터 출석 체크를 위한 학생증을 다 찍어드리면서 몇 번 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룸 넘버가 달려있는 이제 팻말을 드리면 들어가셔서 여기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문 앞에다가 그 팻말 걸어두시고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나올 때 팻말 수거해서 센터에다 갖다 내시고 학생증이랑 바꿔가서 이제 나가시는 게 센터 들어오면서부터 나가는 것까지의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주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럼 완료하는 시점에서 완료 보고서 쓰셔야 돼요. 자, 완료 보고서 쓰는 활동을 안 했어. 그러면 스터디를 완료 안 한 거야. 자, 스터디를 완료 안 하면 평가 대상이 안 돼. 평가 대상이 안 되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완료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완료 보고서를 쓰면서 모두 써야 돼. 우리 설문지 나눠드리는 거. 그것까지가 다 풀 패키지로 그 학습의 과정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하셔야 돼. 이렇게 매학기 안내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설문지를 안 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성적, 그 10주 공부를 다 했고 활동을 열심히 했고 성적이 엄청 올랐어도 그게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센터에서 그때그때 공지를 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문자도 엄청 안내하잖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터디 그룹 예약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스터디 룸 예약을 할 거예요. 이제 끝날 때. 그러면 그거는 FT 끝나고 그 다음 주 예약과 관련된 걸 하실 거고요. 공부를 하러 오셨을 때 그 다음 주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번, CIS까지 포함해서 2번 오시는 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스터디는 일주일에 3번이나 와야 되지, 익스트림은 5번 와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룸을 그 주에 못 잡으면 뭐 계속 세팅을 해놓은 상태면 스터디를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인데요. 뭐 간혹 좀 고학년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조금 불편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이 잊어먹지 않고 예약하십니다. 자, 예약하시고 나서 늦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방을 뺏긴다고요. 그죠? 어떻게? 5분 이상 전체가 다 안 모이면 뺏기죠? 네. 우리가 뭐 한 명도 왔으면 봐주고 뭐 여러 가지 했었었는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 어떤 팀은 전체가 다 와서 룸이 비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약한 팀은 한 명만 와서 계속 다른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 사실 페어하지 않죠. 그래서
전체 팀들이 5분 안에 안 오면 대기팀한테 룸을 양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해놓다고 능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약을 못했던 팀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시간 맞춰서 센터에 오면 빈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공부하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학습계획서, 학습 목표랑 과정이랑 작성하시게 될 거고, 이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뭐 드릴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PC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혜택일 수 있지만, 스터디를 참여하시면 참여했다고 마일리지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완료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저희가 자동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마일리지 뭐 따로 뭐 주세요 하지 않아도 1스터디는 10시간 다 채우면 마일리지 10,000원 드리고요. 3스터디는 30시간 다 채우는 시점에서 3만 마일리지 드리고, 익스트림은 5만원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1학년이 1스터디하고 익스트림 할 수 있죠. 1스터디 공부, 해당하는 과목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등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정해준, 금액을,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인원을 뽑아서 드리는데, 예전에는요, 우리는 이제 영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로마자 1이란 과목을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럼 영어 로마자 1이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학생들이 같은 수업 듣는 애들이 모였어. 그래서 그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다른 A반이라든지 B반이라든지 아니면 꼭 쟤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듣는 과목이 좀 달라. 근데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은 자유롭게 짜시고, 내가 공부할 것은 뭐 A란 과목이고, 제가 공부할 건 B라는 과목이고, 제가 공부할 건 C라는 과목입니다 라고만 계획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과목 스터디의 최대 수혜 금액은 개인당 1등 30만원, 2등 20만원, 1등 10만원, 팀에 대한 우수,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아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했다는 것으로 팀 우수 지원금을 드리는 건 별도. 자, 익스트림 스터디는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 만큼 전 과목에서 B등급이 하나도 없이 다 A등급, A-까지 전 과목의 A-까지 다 나온다 그러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50만원. 익스트림 참여한 모두가 다 A등급이 나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려요. 자, 3스터디. 이제 기존의 3스터디는요, 이전 학기 성적이 있어야 되니까 1학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전 학기 성적이 없어서. 그런데 2학기 때 되면 할 수 있겠죠? 자, 이전 학기 성적이랑 비교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르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매 학기 좀 평가를 해보면 1점 정도 오르면 100만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5였다가 3.5가 됐다. 사실은 3.5로 장학금 100만원밖에 어렵죠. 성적 우수로 친다면. 그런데 그 정도 뭐 점수가 뭐 향상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리고 그 학생들도 또한 익스트림도 마찬가지고 3스터디 마찬가지고 우수 지원금은 따로. 그러니까 우리 팀 내가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어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과 관련되는 우수 지원금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평가를 할 때 100% 성적만 보느냐 그러진 않고요.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점수에 조금 포함이 되는데, 그 점수에 포함이 될 때 가산점과 페널티 점수가 있어요. 자, 가산점은 우리 팀에 장애우 학생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기 조금 힘든 학생들이 있다거나, 무슨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끌어가고 도와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신청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그럼 개인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팀을 묶어드려요. 그런 개인 신청자를 우리 이런 신청자가 있는데 니네 팀이 이 학생이랑 같이 공부를 해줄래? 라고 우리가 오퍼를 했었을 때 오케이 해서 넣어주면 그것도 가산점을 드려요. 그런 종류의 가산점이 있고요. 하구님, 네가 우수 학습 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을 때 10%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실래요? 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하시면 또 플러스 점수를 드려요. 근데 돈은
마치 그런 거야. 너 순교할래? 그러면 네, 순교하겠습니다. 똑같이 아직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체크를 하시고 우수지원금을 받아서 그 10%에 해당하는 걸 다시 사랑나눔 장학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수 점수를 받아서 본인이 수혜를 했는데 만약에 안 돌려줬다. 그럼 그 다음 학기에 점수가 페널티를 드려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거가 아니어서 성적이 엄청 향상될 자신이 있어가지고 10% 안 나눠주고 저는 독고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점수를 다 계산해 드리는 항목이고. 자, 페널티는 어떤 게 페널티냐면 저희 선생님들 센터에서 앞에 데스크에서 얼마나 상냥하고 자상하고 언니와 같은 표정으로 학우님들을 안내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너는 블랙리스트 몇 번 학생이구나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좋게 기분 좋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 들어가서 방 그룹 학습실에 컴퓨터로 뭘 하시고 있는지 모니터가 다 돼요. 저희가 넷클래스란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간 단위로 돌아다녀요. 주무신다, 쇼핑하신다, 시간이 됐는데 나가셨다가 스터디 시간인데 한참 만에 들어오신다. 이런 거가 다 조용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저희가 페널티를 몇 회 이상이면 아예 우수그룹에서 제하고 막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요. 페널티와 관련해서 무슨 학습 스터디 시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센터에 물어보셔도 되지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페널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이에요? 저희 본인들이 찔려서 그런 거 물어보겠지? 그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페널티 5번이에요, 6번이에요. 그러면은 대상 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해에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좀 조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점수를 깎기 때문에 럭키하게 그 외에 엄청 스터디를 못하는 애들이 죽죽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널티가 얼마 안 가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하는 애들끼리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나의 한 번의 페널티도 우리 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한다고 보면 돼. 그냥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라고 주어진 시간에는 과제를 하시든 프로젝트로 우리 팀끼리 토론을 하시든 뭘 하시든 어차피 나가서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걸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났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스터디 룸 예약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약을 받을게요.